전북에 사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열린 K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지만 배추 등의 김장 재료값이 올라 김장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시기에 김치를 담그는 건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라도 김치의 맛을 찾아내고 우리 김장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김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치 전문가 안명자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장철이 시작이 됐는데 요새 재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김치를 매번 담그시니까 좀 요새 물가를 실감을 하시나요? 네. 뉴스에서 나오는 그 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배추 10kg에 8,000원이라고 나오던데요. 네. 실제로 시장에 가면 한 포기에 한 4,000원 정도 이상씩 가거든요. 그럼 8,000원이 아니라 12,000원 이상 가는 거라 엄청 차이가 많이 나게 비싸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천일염 값도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좀 많이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네. 재료값이 자료 조사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는 많이 올랐군요. 네, 시장에서 실감하는 재료값은 정말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로 김치 전문가로 활동하신 지가 이제 24년째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건데 김치 연구가 하고 싶어서 발효학과에 입학을 해서 공부까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올 줄은 사실은 좀 막연하게 꿈은 꿨지만 장담은 못 했는데요. 45살이었어요. 24년 전에 제가. 네. 그때 환갑 넘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도 했었고 가장 잘하는 일이 이제 손맛 물려받은 건데 거기에다 남편의 이제 어떤 가이드와 격려로 김치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됐는데 그게 솜씨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라는 게. 근데 이제 어느 학교에 김치 발효학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학과가 생기고 제일 먼저 쫓아가서 등록하고 이론 실제 공부하면서 현장하고 접목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계속 공부하면서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69예요. 내년에 70인데 네. 자신 있게 저는 이제 김치 전문가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김치의 대중화를 위해서 표준 요리법까지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김치라는 게 지역마다 또 맛도 좀 다르고 요리법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게 표준 요리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치는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맛으로 대충 하다 보면 항상 같은 맛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계량화하지 않으면 전달되는 게 예전과 달라서 계속 반복해서 김치를 담지 않기 때문에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 제과 제빵은 서양의 제과 제빵은 다 계량화해서 표준화시켜서 할 수 있는데 왜 김치는 안 될까? 그래서 김치는 과학이다. 라는 게 이제 다 믿고 있는 거라면 그 과학에 맞는 정량화, 계량화를 해서 맛이 발효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까지 증명할 수 있는 거가 레시피에서 나와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은 원재료 1kg에 대해서 그램 단위로 부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맛이나 요리법이 표준화가 돼야 이게 정량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똑같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이게 좀 세계적으로 더 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당연히 그렇죠. 어머님들 안 계신 김치는 우린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머님들의 솜씨를 다 기록을 해서 그 어머니의 맛을 표준화시켜서 기록을 해놓게 되면 그 집의 딸 며느리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김치 레시피 하면은 뭐 손맛이야라고 해요. 근데 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환영받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조금 더 대중적인 김치와 김장 문화를 좀 이렇게 알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건데 일본에서도 김장 축제를 열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냈는데요. 2008년부터 쉬지 않고 10년 동안을 일본 사이타마 현에 있는 고려신사에서 10년 동안을 김장 축제를
있었어요. 네. 그 장소가 1300년의 고구려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인연이 있는 신사였고 넓은 마당이 있어요. 아주 가을에 그 마당에서 한국의 김장 문화를 재현하는 일을 하면서 오래 담은 김장 그 김치를 저장했다가 그 다음 해에 김장할 때 꺼내서 개봉해서 그 맛을 보게 하면서 한국의 김치는 발효김치라는 거를 각인을 시키면서 같이 즐기는 그런 행사를 10년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그때 참여했었던 그 참가자들은 전주를 안명자가 있는 전주를 김치의 성지처럼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김치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들이 이제 전주를 찾을 만큼 많이 좀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신 건데 실제로 전주를 방문하셔서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정말 감격스럽죠.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광경들이에요. 저야 이제 점쟁이처럼 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직접 목격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맛있어로만 이야기를 해요. 아, 김치에 대해서. 네, 아, 네. 김치가 맛있으니까 저렇게 먹는가 보다 하는데 음. 저는 김치를 맛으로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왜 먹어야 되는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그 식문화에 담겨 있는 정신적인 거, 철학적인 거, 우주관을 담아서 김치를 설명을 하고 완벽한 식품으로서의 영양과 음양오행까지가 완벽하게 조화롭게 들어있는 김치라는 것이 당신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은 김치가 그냥 맛으로 먹은 게 아니고 빨간색으로 먹은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한국인들의 정신이구나. 아주 뭐 그러면서 이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면서 생김치일 때는 이거는 양념 맛으로 맛있게 먹으니까 막걸리도 한잔 하고 뭐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그런 김치 문화, 김장 문화를 그 앉은 자리에서 재현을 해요. 그래서 막걸리 우리는 치얼스가 아니고 짠이야 막 하면서 그런데 진짜 발효김치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지. 1년 된 원이얼 김치예요. 뭐 원데이 김치, 투데이 김치 뭐 이러면서 이제 김치 맛의 변화를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1년 된 묵은김치로 만드는 음식은 정말 각별하다. 이게 김치전으로 만들었을 때 하면 이들은 김치전은 알고 있거든요. 네. 김치 팬케이크. 그 김치 신김치 맛 보여주고 이걸로 그 자리에서 반죽해서 김치전을 부쳐주면 어메이징이에요. 너무 막 좋아하면서 그래서 김치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이 이게 한국의 식문화, 김치 문화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 처음에 들어와서 좀 떨떠름한 표정이었던 것들이 막 정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이거지. 뭐 그냥 맛있어요. 먹어봐요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감동을 주는 한국의 문화를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김치의 맛을 전한다기보다는 그 김치를 만드는 과정부터 맛을 보여주면서 한국인의 문화나 정서가 이런 것이다까지 오롯이 외국인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적에는 뭐 조금 이런 표정으로 들어왔다가 점점 표정이 풀어지고 정말 우리 옆집 아줌마들이 모인 것처럼 말은 안 통해도 다 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체험이 끝나고 나갈 적에는 제가 권하지 않아도 사진 찍자고 네. 막 하면서 스스로가 김치 하거든요. 네, 너무 그럼- 신나죠. 그러면 약간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 김치를 잘 아실 테니 전주 김치만의 매력은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김치의 이제 큰 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전주 김치가 왜 전주 김치냐? 맛있으니까요. 네. 간단하잖아요. 맛없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럼 그 맛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게 되거든요. 간이 맞아요. 음. 간은 그냥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오묘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합쳐져서 나왔을 때 그 개미진 맛. 굉장히 깊은데도 깔끔하고 시원하고 떡 떨어지는 맛이 그게 우리 전주 김치의 맛이고 전주 음식의 특징이라고 저는 항상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마도 김장을 앞두시는 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또 김장을 또 직접 담그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의 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만큼 앞으로도 김장 문화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 관계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